안녕하세요. 아보누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예전 이름은 스토어팜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 구축 솔루션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채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 등록, 네이버 페이 등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상품 구매 시 네이버 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을 하시고 가장 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선 판매자 가입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측에서 심사 결과가 이루어진 후 최종 입점 개설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스마트 센터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은 신규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이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은 네이버 아이디를 그대로 써서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가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하든 같은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다음 화면에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 판매자로 선택을 해서 다음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판매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 휴대전화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휴대폰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한 후 확인을 하면은 최종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톡톡을 연동할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검색에 상품을 노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것이고, 네이버 톡톡은 고객 상담을 할 때 채팅창을 사용할지 안 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는 판매 권한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에 해당하시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 해당 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따로 해당되는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만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 약관 부분에서 필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선택 부분은 체크를 해제하신 후 다음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에 출력되는 판매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판매자명, 연락처, 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네이버 무료 쇼핑몰 상에 출력되는 상호명을 적으시면 되고, 이 부분 주소를 잘 결정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주소 등록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하시려면은 탈퇴를 하신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본으로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URL 주소가 smartstore.naver.com/abon으로 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글과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품 대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 하살표를 클릭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구를 보시면은 대표 카테고리는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가입 시 기본 등록 정보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후 판매자 정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송과 정산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출고하는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고객들이 반품이나 교환할 경우에 보낼 주소 부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정산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 완료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판매자 가입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최종 완료가 되면은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자신이 신청한 주소 이름으로 URL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은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가 열리게 됩니다. 첫 화면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처음에는 판매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형태로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단 이미지를 넣고 상품들을 추가해서 꾸미는 과정을 다음 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하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영업일 기준으로 31일 경과해야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새로 만들고 싶어서 탈퇴할 경우에 저희 경우는 6월 15일에 탈퇴해서 7월 27일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이디가 3개가 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단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편을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는 법과 관리자 페이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고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은 이곳에서 로그인 하시고 네이버 아이디로 판매자 가입하신 분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접속하실 때 위 주소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한 관리자 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관리자로 접속한 관리자 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의 첫 화면입니다. 자신의 쇼핑몰 URL 주소는 이 앞에 부분 smartstore.naver.com은 동일하고 뒷부분 자신의 판매자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 신청한 아이디로 적으시면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직 디자인과 상품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는 반응형 웹 쇼핑몰로 따로 모바일 디자인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URL로 접속해 보시면은 이와 같은 디자인 형태로 모바일 디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 햄버거 메뉴로 칭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카테고리가 펼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모바일 디자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연동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를 넣는 자리입니다. 우선 이 부분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저는 미리 대표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하셔서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스토어명은 한 번만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 넣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토어 소개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라든지 스토어명이 바로 이 부분에 노출되는 것이고
스토어 소개 부분이 이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어 대표 이미지는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대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넣어둔 상태인데 한 번 더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내 사진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작업해둔 대표 이미지 사진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등록이 됩니다. 참고로 올린다 해서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수 중이라고 떠서 저장을 누르면은 네이버 측의 검수가 이루어진 후 최종 변경이 됩니다. 사진의 권장 사이즈는 가로 1300픽셀 이상이고 이미지를 업로드할 경우에 담당 부서의 검토가 완료되어야 변경된다고 나옵니다. 영업일 기준 121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 이미지 작업할 때는 포토샵 등에서 미리 이미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권장 사이즈인 1300픽셀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크기 때문에 권장 사이즈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정사각형 비율만 유지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비율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가로 세로 400픽셀로 이런 이미지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후 하단에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의 검수가 완료된 후 이 부분 대표 이미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제 관리자 화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보시면은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주문 후 입금 대기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1로 체크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숫자가 바뀌어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입금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우체국 택배라든지 보내신 후에 이 부분은 관리자가 직접 배송을 보냈다면 변경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 반품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자동적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최종 정산 금액은 이 부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매출 통계라든지 쇼핑몰 화면상에서 문의글에 대한 표시가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유입수 통계라든지 톡톡 친구 추가된 거라든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관리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쇼핑몰 상에 메뉴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상품명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출 채널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SNS 설정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SNS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블로그가 있다면은 블로그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고 페이스북이 있을 경우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각 변경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를 보겠습니다. 판매 관리를 보시면은 고객들이 주문한 경우에 주문 조회라든지 배송 현황 관리라든지 이런 판매 관리에 관한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부가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리뷰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상의 문의 페이지에 문의글들을 한 번에 모아 볼 수가 있고 리뷰 관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 상담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톡톡 채팅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채팅창이 진행 중이라면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관리는 쇼핑몰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라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스토어 관리에서 대표 이미지를 변경을 했고 PC 전시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위에 메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템플릿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고 배경 관리라든지 레이아웃 관리,
이런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관련해서도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관리라든지 이런 디자인 관련 부분을 이곳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혜택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쿠폰 발급이라든지 포인트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계 부분에 요약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통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정보를 클릭을 해서 판매자 정보라든지 매니저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판매자 정보를 다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고객센터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문의할 내용들을 이런 부분에 남기시면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상세한 설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과 카테고리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왼쪽 메뉴에서 상품 관리를 클릭해서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는 네이버 쇼핑과 연동을 해서 카테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카테고리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대분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부분에 중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중분류에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신 후 소분류까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선택한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이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오셔서 이 부분에 쇼핑을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 쇼핑 사이트가 열립니다. 좀 전에 카테고리를 지정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예시로 디지털 가전의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위 부분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상품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곳에 판매 상품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품명을 적으신 후 판매가를 입력을 합니다. 빨간색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수 외 부분에도 이런 선택 부분에도 다 입력하시는 것이 노출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미지가 어디에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반적인 쇼핑몰이 있다고 했을 때 상품 분류 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썸네일 대표 이미지입니다. 썸네일 대표 이미지 아래 추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격 부분이라든지 정보들이 노출이 됩니다. 밑으로 내리시면은 보통 이 부분에 상품 상세 설명이 큰 이미지로 일반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썸네일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신 후 내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미리 작업해둔 곤장 사이즈인 가로 세로 640픽셀 이미지를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가 이미지는 총 9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상세 설명을 넣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등록하는 법은 블로그와 동일하게 글쓰기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시고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곤장 사이즈는 가로 860픽셀입니다. 세로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고 아래 텍스트를 추가하고 또다시 사진을 넣고 계속적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작성된 내용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도 모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처럼 필수 부분에 입력을 안 하시면 다시 입력하게 됩니다. 필수 부분을 다 입력하신 후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올린 상품이 이 카테고리 아래에 대표 썸네일 예시 이미지와 함께 항목을 입력한 정보들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정보 부분은 이 부분에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는 상품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메인 첫 화면에 가보시면은 상품 한 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상품을 여러 개를 올려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스트로 상품을 5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첫 화면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상품 전체에 상품이 2개만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했을 때 바로 노출되지 않는 것은 네이버 쇼핑과 연동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수동으로 바로 표시하려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하신 후 PC 전시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하시면 왼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아래편으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전체 상품 홈에서 2개가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2개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상품을 찾기를 클릭하셔서 나머지 3개를 체크를 하신 후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보여진 형태가 세로 직사각형 형태였는데 정사각형 형태로 변경을 해서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5개가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등록은 카테고리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쇼핑에 맞춘 카테고리 형태였습니다. 본인의 스토어에 맞는 카테고리명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단 부분에 카테고리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카테고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관리 안에 있는 카테고리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전시하고 싶은 카테고리명을 최대 19개까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다 생성하신 후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테고리별로 상품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낌표로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상품 카테고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찾기를 클릭하셔서 표준 카테고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느낌표가 사라지고 내가 만든 카테고리에 기존 카테고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단위가 아닌 개별 상품을 클릭해서 상품 단위로 체크를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테고리를 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카테고리를 생성 후 상품 카테고리를 다 연결하신 후에 내 쇼핑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시면은 상단 부분에 내가 만든 카테고리명이 보이고 클릭을 하시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상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 썸네일 모양도 현재 직사각형 모양인데 상품 카테고리별로 보여지는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 카테고리 관리를 가신 후
카테고리명을 클릭을 하시고 전시 타입 예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큰 이미지형부터 갤러리형까지 전시하는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형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하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한 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클릭하시면은 변경한 전시 타입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품 등록하는 법과 카테고리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로고와 메인 이미지 디자인 변경하는 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토어 화면에서 보시면은 로고 부분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로고 부분을 이미지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왼쪽 메뉴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PC 전시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상단 메뉴 부분에서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쇼핑몰 화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토어 이름 부분이 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우측편에 보시면은 현재 로고 부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로 등록하기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에 사용할 각각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이미지 가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에 유의하시고 로고 이미지 가이드를 보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로고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경색을 투명하게 해야 테마의 배경색을 바꾸더라도 이질감이 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등록하시려면 먼저 포토샵 등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포토샵에서 가로 220에 세로 45 픽셀로 로고 이미지 작업을 미리 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배경 부분을 투명하게 PNG 파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PNG 확장자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PC에 보일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작업한 PNG 파일을 열기를 하셔서 투명한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적용이 되었고 최종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 쇼핑몰로 가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경되었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로고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단 부분에 상단 메인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샘플 이미지처럼 이 상단 부분에 이런 와이드 이미지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은 경로에 스마트 스토어의 PC 관리 안에 컴포넌트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프로모션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미지 권장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미지 제작을 할 수 있는 PSD 포토샵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사이즈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최대 1920 픽셀로 되어 있고 실제로 보이는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은 모니터 해상도가 큰 곳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즈는 메뉴 좌측형 가이드, 즉 구스토어팜에 알맞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메뉴 상단형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더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
메뉴 사이즈와 맞는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 구조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된 파일에서 예시를 보시면은 텍스트를 우측으로 한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좌측으로 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가운데로 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이 가운데 영역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와 문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디자인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상단 이미지인 프로모션 이미지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 등록하는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5번째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미지 자체 내에 텍스트가 있을 때는 노출 안함을 하시고, 이미지에 텍스트가 없을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해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노출 안함으로 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적용을 하고 전시 순서 첫 번째로 보이게 하겠다고 체크했습니다. 모바일 이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모션 이미지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에 지정하고 싶으면 이 부분은 상품 찾기를 클릭하셔서 연결시키고 싶은 상품을 체크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URL을 선택하셔서 링크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링크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올려보겠습니다. 링크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이미지를 다 등록했다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제대로 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쇼핑몰로 가셔서 이 부분에 와이드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을 올렸기 때문에 자동 슬라이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해도 화면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로고 이미지와 프로모션 이미지를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PC 전시 관리에서 테마 관리, 배경 관리, 레이아웃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5번째 시간으로 테마 관리, 배경 관리, 레이아웃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PC 화면에서 전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변경했고, 로고 이미지를 변경하고, 상단에 프로모션 이미지를 변경했으며, 내 스토어에 맞는 카테고리명을 생성해서 상단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상품을 등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왼쪽 메뉴 중에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PC 전시 관리를 클릭을 하셔서 상단 탭 메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종류의 스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은 아래 미리 보기 이미지처럼 변경된 스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처음 2개 부분은 최신 디자인 스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스킨을 선택하시면은 선택한 디자인이 PC 형태로도 적용이 되고 자동적으로 모바일에도 연동이 됩니다. 트렌드형과 스토리형을 선택했을 때 모바일에서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PC 화면에서 접속할 때고, 모바일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자동으로 연동되어 보입니다.
반응형으로 이 부분 로고 부분이 이 부분에 있고 상단 메뉴 부분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PC 화면에서는 프로모션 이미지가 있는데 모바일 상에 없는 이유는 모바일 설정 부분에서 이미지를 추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C 화면상의 상품 부분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모바일 디자인을 보완하고 싶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서 두 번째 모바일 전시 관리를 클릭하셔서 이 부분 상단 탭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PC 전시 관리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보시는 화면 모바일 형태에서 디자인이 보완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 두 개 부분은 구 스토어 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디자인은 PC 디자인을 한 후에 별도로 모바일 디자인을 따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역시 구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트렌드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 아랫부분에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신 후 내 쇼핑몰 열으셔서 보시면은 이 디자인 스킨이 바로 트렌드형 디자인 스킨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쇼핑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하기 편하고 여러가지 관리면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배경 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 관리는 아래 미리 보기 이미지처럼 스킨상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색상 배경을 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이런 글자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다 선택한 색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클릭하는 대로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색상으로 노란색을 선택해서 하단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배경 색상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는 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의 컨셉에 맞는 색상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할 부분은 레이아웃 관리입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쇼핑몰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공통 탑 부분이 있고 로고명 부분, 검색바, 카테고리 부분, 프로모션 이미지 부분 등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스토어 이름이 되겠고 이 부분이 검색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카테고리 메뉴 부분, 프로모션 이미지 부분,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상품 부분과 상품 전체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구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신상품 부분이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전체 상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에는 현재 상품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틀은 존재하지만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시로 신상품 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하단에 적용하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 이제 내 쇼핑몰로 가셔서 이 부분 신상품 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신상품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신상품 부분을 추가할 때는 우측편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할 부분과 사용 안 할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문구처럼 각 컴포넌트들은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면은 해당 영역 부분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신 후에는 적용하기를 클릭해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현재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 상단에서 메뉴 좌측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즘 추세는 가로형 메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형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 관리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6번째 시간으로 컴포넌트 관리, 상품 진열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좌측 메뉴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하시고 PC 전시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단 탭 메뉴에서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컴포넌트 용어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처럼 각 부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들이 레고 블록처럼 레이아웃 구조 형태로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이미지가 있고 바로 아래 랭킹 상품, 신상품이 있습니다. 랭킹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랭킹 상품은 쇼핑몰에서 상품이 팔렸을 때 자동 집계를 통해서 일간, 주간, 월간을 통해 많이 판 랭킹 상품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은 내가 올린 상품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신상품들이 뽑아져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상품이 자동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상품을 수동으로 찾기를 클릭하셔서 선택해서 진열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프로모션 이미지의 아래쪽에 신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로 세로 2 곱하기 4로 8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판매된 상품이 없기 때문에 랭킹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품에서 행 노출 부분이 좀 전에 2 곱하기 4 8개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을 1 곱하기 4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상품 타입 이미지를 보시면은 세로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세로로 직사각형 이미지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 부분 이미지는 정사각형 이미지 모양입니다. 신상품 타입 이미지를 정사각형 썸네일로 제작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형이면은 가로 직사각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그리고 행 노출을 1 곱하기 4로 해서 적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신상품이 8개에서 1 곱하기 4 4개로만 출력이 되고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컴포넌트 부분인 베스트 리뷰 상품도 보겠습니다. 베스트 리뷰 상품도 상품이 판매된 후 리뷰가 달려야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건너뛰겠습니다. 그 아래 상품 컬렉션을 보시면은 전시 타입을 모자이크형 풀 이미지형으로 선택해서 상품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컬렉션 부분에 타이틀을 임의로 적어 보겠습니다. 베스트 아이템으로 임의로 적은 후 전시 타입 모자이크형을 이 부분에 설정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전시 모양으로 상품을 지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 지정을 클릭해서 각 상품을 올려보겠습니다. 올린 상품 중에서 총 8개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고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은 이 부분에 들어간 후 적용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상품 지정 영역 부분에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상품 지정을 했고 참고로 3번 영역을 보시면은 가로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상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은 이 부분처럼 가로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이 잘려서 들어갈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역 사이즈에 맞게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8번까지 상품 지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번까지 상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연 설명을 텍스트로 적으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 부분을 적으시고 제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상품 컬렉션 1번 부분에 상품 리스트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 적용을 하시면은 내 사이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신상품 바로 아랫부분에 베스트 상품이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컬렉션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번에는 노출 안 함으로 체크를 하시고 전시 타입을 모자이크형이 아닌 풀 이미지형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풀 이미지 전시 타입은 상품을 8개를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2개가 쌍으로 해서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상품 이미지 권장 사이즈는 가로 910에 세로 4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즈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소 4개까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910에 450 사이즈로 4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이제 상품 지정해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이 부분에서 노출할 상품을 선택을 하신 후 상품 등록을 합니다. 상품을 등록한 후 대표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910에 450으로 작업한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사진을 등록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에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개의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화면으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베스트 아이템 상품 컬렉션 1 바로 아랫부분인 상품 컬렉션 2 부분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타이틀은 지정 안 했기 때문에 타이틀은 보이지 않고 상품을 4개를 올렸습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2개, 2개씩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해당 대표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상품 컬렉션 1에서도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상품으로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상품 컬렉션 3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상단 탭으로 가셔서 레이아웃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상품 컬렉션 3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클릭. 다시 컴포넌트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상품 컬렉션 1, 2 아래에 3번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배너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프로모션 이미지처럼 마케팅 배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로 세로 1280에 200 픽셀의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준비되었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찾기를 클릭하셔서 마케팅 배너 1280에 200 사이즈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마케팅 배너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후 이 부분에 링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URL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하신 후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내 쇼핑몰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컬렉션 영역과 하단의 상품 전체 영역 사이에 마케팅 배너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스토어 이미지 공동 탑 부분, 카테고리 영역, 프로모션 이미지 영역, 신상품 부분이 이 부분에 보이고 바로 아래 상품 컬렉션 영역인 베스트 아이템을 넣었고 그 아래 상품 컬렉션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배너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필수 부분인 상품 전체 영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컴포넌트 관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7번째 시간으로 소개 페이지에서 약도를 이미지로 넣는 방법과 SNS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하시고 PC 전시 관리를 클릭합니다. 상단 탭 메뉴에서 소개 페이지 관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소개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약도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도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 약도를 이미지로 제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약도 이미지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실행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지도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서 검색 부분에 자신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네이버 주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하시면은 좌측편에 네이버 관련 주소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에 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도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좀 전에 네이버에 관련된 주소가 여러 개 나왔는데 한 가지 내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측편에 화살표 다운로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지도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해당 주소의 약도가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아랫부분에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오셔서 네이버 지도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찾기를 클릭하셔서 받은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약도 이미지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소개 페이지 위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기본 소개 정보가 있고 아래편에 약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NS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서 노출 채널 관리를 클릭하시고 SNS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으로 변경하시면은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해도 연결이 됩니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로 링크가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도 사용함으로 체크하시고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을 경우 주소를 입력하시고 저장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SNS 설정을 했으므로 내 쇼핑몰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은 내 쇼핑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화면상에서 SNS가 노출되는 위치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개의 아이콘 모양이 노출되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해당 채널로 새 창 열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소개 페이지와 SNS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화면을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8번째 시간으로 모바일 화면 디자인하기, 모바일 전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창을 2개를 띄웠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디자인할 부분은 로고 부분을 변경하는 것과 프로모션 이미지를 모바일 화면에 추가하는 부분과 PC 화면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렸을 때 마케팅 배너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 마케팅 배너를 하단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 크게 3가지 부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상에 디자인을 추가하는 부분은 좌측 메뉴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모바일 전시 관리가 있지만 PC 전시 관리 이 부분에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PC 전시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화면상에 로고를 변경해야 되고 프로모션 이미지를 추가해야 되고 하단에 마케팅 배너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토어 이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PC 화면상에는 이미지를 등록을 했고 모바일 화면에 보이는 로고는 등록 전입니다. 이 부분 이미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미리 이미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모바일 화면을 보시면은 로고 뒷배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화면과 마찬가지로 검정색 글자로 넣게 되면은
이 부분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검정색 배경을 감안해서 글자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장 시에는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미리 작업한 로고 사이즈는 가로 200에 세로 42픽셀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PC와는 달리 글자 부분을 하얀 톤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변경을 하신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모바일 창을 열어서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상단 이미지인 프로모션 이미지 부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관리 부분에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PC 화면에서는 큰 와이드 이미지를 3개를 업로드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3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750에 세로 600픽셀입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 이미지, 두 번째 프로모션 이미지, 세 번째 프로모션 이미지를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상단 부분에 프로모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미리 작업한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찾기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PC 화면에 이미지 등록 개수와 맞추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이미지도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이 다 되었다면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창을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이미지에서 모바일 이미지를 등록하고 나니 상단 배경 부분이 원래 블랙 색상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류인 것 같은데 모바일에서 프로모션 이미지를 다시 삭제를 하니 이 부분이 검정색 배경으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프로모션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배경이 사라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점의 해결을 알게 되면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케팅 배너 부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관리에서 마케팅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의 PC상에 올린 마케팅 배너가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모바일 화면상에서는 이 하단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케팅 배너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상의 마케팅 배너는 가로 750에 세로 240픽셀입니다. 이와 같이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미리 작업한 이미지를 등록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상품 전체 영역과 베스트 아이템 영역 사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포넌트 관리에서 이미지를 추가를 했고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의 모바일 전시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모바일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바일에서 테마 관리는 PC에서 선택한 테마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배경을 클릭을 하시면은 PC와 마찬가지로 클릭하는 대로 상단 배경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모바일 상의 컴포넌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형태가 오른쪽 화면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모바일상의 컴포넌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사용 안함을 클릭하시면 되고, 다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우측편에서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하신 후 최종 적용을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PC 화면에 맞게 모바일 화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9번째 시간으로 개인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을 연결하는 위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스마트 스토어 관리 안에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스토어 URL 부분에 개인 도메인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구를 보시면 개인 도메인 설정을 위해서 먼저 도메인 호스팅 업체에서 호스팅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에 보이는 개인 도메인 등록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메인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비아와 후이즈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제휴된 곳이라 그런지 바로 자동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비아와 후이즈는 간단하게 이 부분 안내에 따라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페24에서 구매한 도메인이기 때문에 카페24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카페24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이 부분 숫자 부분을 클릭해도 되고, 상단 메뉴에 나의 서비스 관리 안에 도메인 관리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타 도메인 구입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도메인 부가 서비스 아래에 DNS 관리라고 있습니다. DNS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자신이 구입한 도메인 목록이 보입니다. 연결할 도메인을 선택을 하신 후 DNS 관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임 서버 DNS 관리라고 보이는 부분에서 호스트 IP A 레코드 관리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은 A 레코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IP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IP는 이와 같습니다. IP 주소 부분에 스마트 스토어의 IP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호스트 IP가 저장되었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IP 주소를 추가하신 후 이번에는 모바일 IP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A 레코드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 시에는 도메인 앞에 M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M자를 추가하고 IP 주소에는 위 정보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가한 모바일 IP도 저장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 이 부분을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용 IP 주소와 모바일용 IP 주소 두 개의 정보가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메인 구입 사이트에서 호스팅 설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자신의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메인 주소를 입력할 때는 HTTP 부분을 제외하고 입력을 합니다. W3개도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 도메인명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주소는 M자가 붙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연결 설정을 했으니 이제 인터넷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설정 후 실제 적용까지는 최대 2-3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정한 지 1분도 안 돼서 연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메인 주소를 치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주소는 smartstore.naver.com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스마트 센터의 공지사항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 도메인 등록 팁을 보시면은 인터넷 주소 창에 개인 도메인 주소를 기재 후 스마트 스토어 홈으로 이동할 경우 개인 도메인 주소는 유지되지 않으며 스마트 스토어의 도메인 주소로 변경됩니다. 유동 포워딩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고정 포워딩 방식이라면은 아보누닷컴 그 도메인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곳에서는 유동 포워딩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마트 디자인 만들기를 해보았고 최종적으로 도메인 연결까지 하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10번째 시간으로 상품 등록 시 옵션을 등록하는 방법과 메인 화면에 랭킹 상품과 신상품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쿠폰 등록, 예를 들어서 첫 구매 쿠폰, 톡톡 친구 쿠폰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옵션을 등록하기 위해서 상품 관리를 클릭하고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상품명을 입력을 합니다. 기본 판매가를 적은 후에 이제 아랫부분에 옵션 부분을 설정하겠습니다. 옵션을 쓰는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신발을 예를 든다면 신발 사이즈에 대한 옵션과 신발의 색상에 대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신발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옵션으로 컬러와 사이즈 두 가지를 넣기 위해서 옵션명 개수를 2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옵션에서 옵션명으로 처음에 신발의 컬러를 입력을 하고 우측에 있는 예시처럼 색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신발 흰색, 검정색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발에는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이즈 옵션명을 적고 신발 사이즈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적은 후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옵션 값으로 3 곱하기 3을 하면은 총 9가지 선택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재고 수량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품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을 100개로 적고 선택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선택 목록을 일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고 수량이 바뀌고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개별적인 수량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옵션가를 추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커튼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이즈가 큰 경우는 옵션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사이즈에서는 옵션가를 기본가에서 10,000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옵션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시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맞는 옵션으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옵션이 나열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조합 옵션은 X를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옵션의 옵션가를 다 변경을 한 후에 이제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대표 이미지 바로 이 부분 아랫부분에 나오는 추가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7개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한 후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을 네이버 블로그와 동일한 방식의 스마트 에디터를 쓰거나 HTML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에디터형으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상세 페이지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합해서 넣으면 이런 텍스트 부분이 검색 부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다 적은 후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설명 등록이 완료되었고 아랫부분에는 정보 부분을 변경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내용에 따라 무형의 제품은 배송 없음으로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입력을 한 후 최종 저장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 화면이 뜨고 상품 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신이 올린 상품과 함께 하단에 추가 이미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작업 유형에 따라 추가 금액이 기본가에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품이 신발일 경우에는 옵션으로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합 옵션을 이용해서 옵션을 나누고 옵션에 따른 추가비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선택형과 직접 입력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예시로 든 신발의 경우에는 선택형을 설정을 했고 이 조합형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옵션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옵션에서 이번에는 선택형이 아닌
직접 입력형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선택형의 경우는 총 3개까지인데 직접 입력형은 총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형은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에서 출발지를 선택할 때 옵션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별도로 옵션별로 가격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 용도는 출발 위치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출발 날짜를 적는 칸, 시간을 적는 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저장을 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화면상에 와서 옵션 부분에 5개의 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에는 이 텍스트 칸 부분에 출발 위치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는 용도로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 내용들을 다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은 상품 가격이 현재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텍스트 부분을 다 입력하고 나면은 상품 금액이 노출이 됩니다. 수량을 변경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형과 직접 입력형 두 가지 형태의 옵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 화면에서 이 슬라이드 영역과 베스트 아이템 사이에 있는 이 영역 부분에 랭킹 상품 4개를 이 영역에 노출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있는 PC 전시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우선 쇼핑몰 화면의 레이아웃 구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관리를 클릭을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이 회색으로 된 프로모션 이미지가 상단의 이 영역입니다. 프로모션 아랫부분에 랭킹 상품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 상품 옆에 있는 관리를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상단 탭 중에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해서 왼쪽의 레이아웃 구조상에서 랭킹 상품 부분을 클릭해도 됩니다. 랭킹 상품을 선택하면은 우측에 실제로 판매된 기간에 따라서 하루 동안 랭킹 상품, 주간 동안 랭킹 상품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주간을 선택했을 때 주간 베스트라는 글자 외에 자신한테 맞는 타이틀을 변경을 해도 됩니다. 상품 이미지 타입의 예시를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 세로 직사각형 모양, 가로 직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랭킹 상품이 노출될 때 특징으로는 사진 바로 왼쪽 아래에 제목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기존 노출되는 썸네일 모양과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노출의 경우는 가로로 3개 혹은 4개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경우는 선정된 상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판매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랭킹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랭킹 상품은 자신의 쇼핑몰에 판매된 상품이 있을 때 자동 집계를 해서 이 부분에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저는 판매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도움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랭킹 상품은 아래 기준에 맞춰서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랭킹 상품들이 보여지고 실제로 이 슬라이드 아래 이 부분 영역에 랭킹 상품들이 자동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된 것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와 베스트 아이템 윗부분에 랭킹 상품이 아닌 현재는 신상품이 4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품 노출 형태도 보여준 형태가 썸네일 이미지 위에 제목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이곳에 노출된 이유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왼쪽에 스마트 스토어 관리, PC 전시 관리에서 컴포넌트 관리로 이동을 하면은 프로모션 이미지가 슬라이드 영역, 그 밑에 보면은 신상품 영역이 있습니다. 이 신상품 영역에 상품 이미지 타입 예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로로 4개로 현재 자동 배치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상품을 제일 첫 번째로 옮기고자 원한다면은 이 부분의 전시 순서를 99에서 98로 변경해서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98로 된 이 상품이 제일 처음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98로 변경한 이 상품이 제일 위로 올라갔고 화면에서도 이 상품이 이 부분에 자리가 변경이 될 겁니다.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리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 영역에 쿠폰을 발행하는 영역을 노출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쿠폰 발행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버 톡톡 친구를 추가했을 때 발행하는 쿠폰도 있습니다. 톡톡 친구의 경우에는 왼쪽에 우선 노출 관리를 클릭해서 노출 서비스 관리를 클릭을 한 후 네이버 톡톡 부분에 사용함으로 체크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왼쪽 메뉴에서 고객 혜택 관리를 클릭 후 혜택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쿠폰의 종류는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쿠폰 혜택 이름을 넣는 방식은 이 물음표를 클릭하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조금의 고객 혜택 쿠폰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을 선택을 하고 혜택 종류로 쿠폰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할인 단위를 선택을 하고 발급 방법 그리고 할인 설정을 적고 혜택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을 기간 혹은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발급일 경우에는 며칠간 유효하다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 메시지로 오픈 기념, 첫구매 할인 이런 형태로 자신에게 맞게 적어주시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할인 설정 부분에는 퍼센트와 함께 최대 얼마 할인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혜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움말 부분에 고객 혜택 설정을 했으나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인한 네이버 아이디 기준으로 혜택 대상이 있는 고객에게만 혜택 배너가 노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톡톡 친구 쿠폰을 발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마찬가지로 고객 혜택 관리에 혜택 등록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혜택을 톡톡 친구 추가 쿠폰 할인으로 세 번째 부분에 톡톡 친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타겟팅 목적을 선택을 하고 혜택 종류로 쿠폰을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세한 노출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할인 설정을 입력을 했습니다. 혜택 기간과 유효 기간을 좀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하단 부분에 혜택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첫 화면으로 이동하면은 이 부분에 쿠폰이 노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노출되는 것은 쿠폰 생성 후 한두 시간이 지나야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메인 첫 화면 이 부분과 상품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이렇게 톡톡 친구 쿠폰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 조회 수정을 보면은 2시간 전에는 이 부분에 대기 상태였는데 지금은 적용 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쿠폰이 메인 첫 화면에 보여졌고 그리고 위에 부분에 있는 톡톡 쿠폰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